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때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긴 수천 년간의 세월 동안 의학적인 성과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의 개념이 일치했는데 의학적인 성을 영어로는 SEX라고 합니다. 섹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성형이 그게 아니고 남성, 여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남성, 여성을 분류하는 기준과 일반 사회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100% 일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은 뭐냐면은 성기입니다. 성기. 그래서 외음부 모양이 여성의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성입니다. 즉 이런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성의 생식기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생殖기관은 임신을 하게 되면 무려 100배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절대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이룰 수 없는 타고난 혹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엄청난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과학기술로 재현이 불가능한 여자는 여자로서의 엄청난 기능과 축복을 이미 받은 존재로 완성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남성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정자가 3억 개체 이상이 사정을 통해 여성의 생식기관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그 중에 단 한 개체의 정자만 사람, 즉 인간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르쳤던 성교육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는 3억 대 1을 뚫고 나온 인간의 소중함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서 3억 분의 1이라는 것은 확률로 치면 0.00000003입니다. 사실은 0입니다. 0 확률로 치면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고 남성과 여성의 결합 그리고 남성으로 태어난 것 여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런 기적에 가까운 능력을 이미 부여받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이 기존 전통적으로 의학적인 관점, 성교육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교육이라는 것이 남성과 여성의 물리적인 혹은 동물들에게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굉장히 깊은 인간성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한 명 한 명 인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는 그런 따뜻한 견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당연히 출생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을 하는데 각 기관들마다 성장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눈이 시력을 완성하는 때는 10살로 보고 있고 간이 성장을 완성하는 시간은 17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모든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늦게 성장을 시작하는 기관,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늦게 성장을 시작하는 기관이죠. 따라서 가장 늦게 성장이 완성되는 기관이 성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춘기라고 말하는 중, 고등학교 시절이 우리 몸의 성기관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성기관의 발달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기관이 몇 살 때 완성이 되느냐, 몇 살 때 성장이 끝나느냐, 미국 나이로 20살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2살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몇 살 돼야지 인간의 성기관이 완성이 된다고요? 22살, 한국 나이로 22살, 만으로 20세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기간 동안 사춘기 때 만약에 성행위를 하게 된다면 여성의 성기관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양을 갖춰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부 인자, 발암 물질, 바이러스 등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방어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인자, 발암 물질, 바이러스, 세균들로부터 굉장히 감염이 쉽게 되는 취약한 시기가 바로 사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성을 경험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여성암의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의학에서는 분명히 사춘기 때 성행위를 금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 개체의 신체적 건강을 지킬 목적으로 사춘기 때 성은 금지하는 것이 생명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울산에서 시행하는 포괄적 성교육은 10대의 성을 자유롭게 혹은 그들의 결정에 맡겨야 된다 라는 것을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누구와 성행위를 할지 부모가 아닌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대화를 통해 학생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은 의학적이지가 않고 인권적이지가 않습니다. 인권이 무엇이냐면은 인권의 기본 바탕은 생명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내가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니까. 그리고 인권의 보호의 범주 안에 들어가려면은 생명권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담배를 피우는 흡연권이 인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실에서 담배를 필 수 없는 거죠. 나는 인권이 있으니까 담배를 펴야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관이나 지하철에서 갑자기 내가 담배 피우고 싶다고 담배를 불을 붙여서 필 수 없는 거죠. 이게 내 인권이니까 아무도 나를 뭐라고 안 돼. 난 무조건 해야겠어. 라고 할 수도 없는 이유가 흡연은 폐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흡연권은 인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10대들의 성행위는 어떻습니까? 10대들의 성행위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여성의 생殖기관이 완성되지 않은 때에 성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방어 조직이 완성되지 않아서 여성암이나 기타 다른 질병의 위험을 기하급수로 느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10대의 자유로운 성은 절대 인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의 기본적인 바탕조차 논의가 되지 않은 채 마치 10대들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성행위를 하고 싶으면 성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시기와 누구랑 할지는 부모가 아닌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따라서 내 몸의 성장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내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일단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10대들이 마음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를 포괄적 성교육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대가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의학에서 10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자기결정해가지고 성행위를 하는 순간 신체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 자유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겠다는 것은 사실은 10대들의 무제한적인 성행위를 개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는 것인데 정말 학생들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성행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자로서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육이고 인권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